오늘은 월드컵 얘기는 회차가 어제 이미 얘기를 했고 회차가 바뀌고 나서 또 이제 미국 경기 그다음에 스페인 경기 이렇게 준비되니까 내일 월드컵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바로 MLB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멤버십 알려드리고 있는 트리거 어제 제가 못 보고 표를 짰다가 네 이제 미러키 승을 주력 한 경기로 또 뽑았었는데 트리거가 고로지고대로 바로 이제 애리조나 승 트리거가 나왔었고 저는 또 틀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트리거 반대로 구매한 5번의 이번 시즌 시도에서 저는 모두 실패하면서 트리거 반대 전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트리거 나온 거는 반대로 이제 생각도 안 하고 트리거 따라가는 것도 사실 고민도 애초에 잘 안 하고 이제 다른 위치로다가 포지션을 좀 옮겨서 더러워서 피한다는 느낌으로 다른 느낌으로 좀 이렇게 조합표를 짜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전송을 다 드렸고 그거 맞춰가지고 이제 오늘 경기들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대 뉴욕 매치의 경기입니다. 어제 애틀랜타의 하위 타선에서 중하위 타선에서 이제 타격이 터져버리면서 크리스 세일의 호투도 있었지만 이제 많은 안타를 때려냈던 매치의 생산성보다는 결국 애틀랜타가 대승을 거두는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엘리 화이트부터 시작해서 듀본 그리고 야스젬스키 대타로 나왔던 야스젬스키 그 다음에 이제 라일리에다가 해리스까지 이 진짜 홈런 쇼가 나왔었던 어제 경기였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맥레인이 출발을 하면서 어제 선발로 나왔었던 이 머나야나 롱리리프 때렸던 워렌과는 다른 좀 구위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맥레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매치 입장에서는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슈퍼 루키 자원인데 이번 시즌 초반에 재고 난조가 분명히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삼진율 자체는 워낙 스위퍼가 위력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고 피안탈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오늘 경기도 이 제구 난조만 잡을 수 있으면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홈에서 애틀랜타 상대로 던졌을 때도 결국 이 제구 난조 때문에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을 당했었고 해당 경기에서 결국 이제 매치 입장에서도 당시 타격감 자체가 좋지 않은 구간이었음에도 이 보비셋이 미친 활약을 해주면서 그때 경기 또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스트라이더가 그때 홈런 때문에 개박살 났었죠. 근데 오늘은 이 마틴 페레즈입니다. 이 페레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재고난조를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재고난조가 특히나 지금 이제 그 재고가 흔들리는 케이스가 나오는 이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페레즈가 우타자를 상대하면서 제구가 확실히 조금 흔들리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타자에게는 오히려 커맨드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드는데 우타자들을 상대로 오히려 부담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따지고 보면은 볼넷이 이번 시즌에 나오고 있는 게 총 30개인데 그 중에서 타석수 표본은 거의 한 2.2대 1 수준입니다만 이제 24개의 볼넷이 우타자에게 나오고 있고 좌타자에게는 6개만이 나오면서 실제로 조금 더 출루 허용이 좀 덜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우타자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인 타격을 하고 걸어나가고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가 매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어떡합니까? 애틀랜타가 정배당을 받았어요. 이 말인즉 결국 맥레인이 이제 오늘 경기에서 터져버린 애틀랜타의 타선에 고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더 지배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저는 그거에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오늘 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경기를 기점으로 애틀랜타의 타선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까지도 애틀랜타의 타격은 지난 거의 한 달 가량 동안에 리그 최하위권을 머무르고 있었고 지난 13경기 표본에서 팀타율 2할 6리에 OPS 0.624로 리그 전체 28위 지난 30일 동안에 애틀랜타의 타선이 전체 32 수준으로 2할 1푼9리에 OPS 0.634로 리그 최하위 타격이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 경기에서 애틀랜타가 그렇게 터져버린 상황이 머나야를 털고 대파한 경기 양상 속에 매치가 던져주는 경기를 주워먹은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맥레인이라는 투수가 절대로 녹록치 않은 투수라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분명히 팩트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맥레인이 일부 호투를 했을 때 애틀랜타의 승을 장담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페레즈가
볼질이 이 중심 타선에서 몰려버리고 상위 타선에 그게 투아웃이든 원아웃이든 어쨌든 이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여기도 이제 스위치 터면 우타석이 들어서니까 여기에서 이제 출루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이제 주자가 쌓인 상태에서 여기로 진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페레즈가 더 끌려갈 가능성이 더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츠도 실제로 지금까지 타격 데이터가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 그런 비기닝의 가능성은 좀 줄어들겠지만 적어도 이제 매츠의 정배당을 바라볼 수가 없고 애틀랜타의 정배당을 바라볼 수가 없고 9.5점이라는 높은 기준점이 잡힌 이 경기에 우리의 접근 방식은 언더 말고 답은 안 선다라고 봐야 됩니다. 애틀랜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 대승이 되었다 보니까 일단은 이글레시아스 휴식했고 리가 나오긴 했지만 푸엔토스도 이제 경기 안 나왔으니 오늘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뒷심 받쳐줄 수 있는 애틀랜타의 자원은 있고 매츠도 불펜 자원은 넉넉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점수가 어제같이 그렇게 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 개별적인 성적을 보더라도 오늘 경기에서 실제로 오히려 이제 페레즈를 당연히 이제 매츠는 이번 시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딱히 말할 건 없는데 이제 맥레인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타자를 뽑아보더라도 지금 오늘 이 상위 타선에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발드윈 그다음에 올슨 얘네 둘이를 제외하고 이 극단적으로 잘 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타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뽑자면 또 이제 알비스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1회가 아마 맥레인에게는 최대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 애틀랜타 정배 나온 게 뭐 그런 근거 속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언더 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과 피츠버그의 경기인데 이게 어제 경기에서 워싱턴의 타격이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무기력했어요. 1회부터 좀 많이 크게 이제 유예였죠. 너무 크게 끌려가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일단 어제 선발 투수조차도 워싱턴이 원래 이제 꺼내려고 했던 선발 투수가 리틀이었었는데 오프너 썼던 게 이제 화근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일단 1회만 쓰고 내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욕심을 또 부렸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판단 미스였던 거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초반부터 그렇게 터지는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 케이트 카발리는 결국 제구가 문제입니다. 제구가 잘 잡혀 있는 경기를 할 때는 5이닝, 6이닝을 정말 잘 던지는데 이 제구가 안 잡히다 보니까 투구수 관리가 안 되어서 5회를 못 던지고 강판당하는 케이스가 너무 수두룩해요. 최근에 두 경기는 6이닝, 7이닝을 너무 잘 던져줬었고 이제 그 경기에서 실제로 제구가 잘 됐던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카발리는 4회가 강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4회. 실제로 지금 카발리가 내주고 있는 이제 그 성적들을 이닝별로 보면은 이 4회 WHIP가 1.53으로 가장 높게 올라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5회 진입 횟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볼 수가 있습니다. 카발리가 6회까지 올라오면은 일단 6회는 거의 이제 완벽하게 막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카발리가 6회까지 들어서면은 사실상 경기를 이제 잡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1, 2, 3, 4회 동안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이번 시즌에 카발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제 볼넷 수치가 현재로서는 총 이제 몸에 맞는 공을 제외하고 이제 볼넷만 29개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회, 2회, 3회, 4회에 기록된 수치만 현재 따지고 보면은 24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 초반에부터 제구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카발리의 양상은 시즌 내도록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이 지난 경기처럼 보스턴 원정처럼 아니면 필라델피아랑 홈 경기 했을 때처럼 볼넷을 줄일 수만 있으면 오늘 워싱턴이 오히려 샨들러의 제구가 흔들리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팀 선발 투수가 결국 서로 제구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경기이다 보니 이 제구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거는 팩트입니다만 결국 그거를 9위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오늘 경기에서
잠시만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이 카발리도 그다음에 챈들러도 대량 실점을 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양팀 선발 투수들의 이제 WHIP 수준 자체가 이 챈들러도 6월달 동안에 1.19 수준으로 굉장히 관리를 잘 해줬었고, 이제 대량 실점을 했던 타격으로 인해서 이제 성적 부진이 있었던 경기들이 일부 있었던 챈들러라는 것을 생각하면 카발리가 약간 더 우세하다라는 느낌도 드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워싱턴 승 생각하면서 언더 게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바람이 그렇게 도와주는 경기도 아닐 것 같고, 양팀 선발 투수들의 구위가 약하지 않은 만큼 제구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구가 안 흔들릴 거라는 게 오늘 제 분석이고 제 생각이니까 그 전제 속에서는 이 경기가 언더로 가야 된다라고 보기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 대 신시내티전입니다. 수입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저는 정말 헌터 그린이 잘 던졌으면 했는데 1회부터 결국 이제 투아웃을 잡고 볼질이 나오면서 주자가 쌓여버렸고 3런 맞고 그때 게임이 터졌다 싶었었는데 지금 경기가 진짜 산만했던 경기였어요. 이제 그렇게 3대1로 끌려가던 경기가 역전이 됐다가 4회 또다시 개그치 박살이 나버리면서 이제 8대5로 또 재역전을 당하는, 재역전패를 당한 경기를 이제 치렀던 게 어제의 신시내티였어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뭐 홈런 한 방이 있었던 그 베사요였었죠. 이 뱃사이의 홈런이 1회 나왔던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타격으로 공략을 당했다라는 것이 정말 충격이었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러면 이제 로돌로를 꺼내가지고 과연 이게 이 볼티모어의 어제 그 헌터 그린의 101마일짜리 공을 때리는 그 타격감을 이제 막을 수 있느냐는 걸 진짜 생각해봐야죠. 브래디시가 지난 경기에 한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맞죠? 브래디시답지 않은 경기 양상이었었고, 실제로 그때 경기에서 이제 워싱턴이 타격이 잘 됐다기보다는 이제 실책과 함께 볼질이 개그치 나오면서 브래디시답지 않은 피칭을 했던 날이었어요. 그냥 오늘 경기에서는 이 브래디시가 다시 5월달에 보여줬었던 그 엄청난 기세를 6월달에도 원정 두 경기는 참 잘 던졌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또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이 조금 걸어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양팀 선발 투수 중에서는 로돌로가 훨씬 더 재고 불안감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시내티 어제는 불펜도 부족했고 라우더까지 써가지고 이제 선발 자원 한 명까지 제외시켜 버렸는데 오늘 경기에서 투자가 얼만큼 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브래디시가 조금만 잘 던져주면은 이 경기는 잡을 만한 싸움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엘리부터 살 스튜어트 그다음에 그 수아레즈까지 해가지고 어제 타격감이 상위 탄산에서 좀 터져버렸던 신시내티를 얼만큼 억제할 수 있을지를 논해 본다면, 그래도 지금 브래디시의 주무기가 결국 이 살 스튜어트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개별적 분석 이제 비교군이 좀 생깁니다. 엘리 델라 크루즈도 실제로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려보면 볼티모어가 수입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좀 생각은 해보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불펜에서도 뭐 카노가 일단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자원 자체에서 부족하지도 않고 볼티모어가 필승조 운영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볼티모어 승으로 수입을 한번 노려본다 라고 말씀은 드려보게 될 것 같아요. 상위 타선에서 이 살 스튜어트 제외하고 일단 다 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브래디시에겐 꽤나 너무 큰 메리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뉴욕 양키스 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어제 다시 한 번 더 도전했었던 미네소타의 역배가 이제 제대로 들어왔죠. 이제 11대4로 대승을 했는데 양키스가 최근 타격 부진이 단기 부진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지금 이제 양키스가 최근에 2할 초반대 타율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근거리 이제 단기 성적 부진으로 따지고 보더라도 뉴욕 양키스가 지금 14경기에서 팀 타율이 1할 7푼 8리예요. 단 한 명도 잘 치고 있는 타자를 찾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OPS 해당 구간 동안에 0.6 아래로 떨어진 유일한 팀이 양키스이고요. 조라이언이 지난 경기에 요르단 알바레즈의 말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휴스턴전에 진짜 전후무무한 개그치 털리는 경기를 또 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부진은 사실 없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키스가 이렇게 부진해서 이 단기 성적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못 치고 있는 양키스의 성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근 한 달 가량 동안 양키스의 팀 타율은 2할 3푼을 넘긴 적이 없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양키스가 현재 10경기 2승 8패라는 진짜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는 구간에서 이 조라이언인 이거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 미네소타 승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기 좀 근거가 부족한 게 미네소타가 실제로 최근에 한 12경기 정도 한 100타석 이상인데 12경기 정도를 이제 소화를 하면서 이제 한 104타석이네요. 104타석 정도를 좌투수를 상대로 만났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미네소타의 타율이 1할 2푼 5리 OPS 0.439로 진짜 좌투 상대로는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해서 뒤지는 양상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 경기에서도 이 미네소타가 웨더스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은 꽤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바람도 안쪽으로 불고 여러 요소들이 점수가 좀 안 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경기가 이 경기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뭐 불안 요소가 있다면 미네소타의 불펜일 텐데 그런 미네소타의 불펜 속에서도 양키스의 타선이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는 성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 언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먼저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고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진행되면 언더 게임일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밤까지 계속 비 소식이 있고요. 경기 시작하는 이제 2시부터는 해질녘까지 청두 번개를 동반한 이제 국지성 호우 계속 이제 예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패스하는 걸로 하고 진행되면 언더가 조금 좋을 것 같다 싶은데 일단 비가 오게 되면은 경기 중 비가 오게 되면 언더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컵스 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세인트루이스가 수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답지 않은 경기를 펼쳤어요. 어제 3대0의 영봉패를 당했고 그간 시카고 컵스가 엄청난 기세로 승리를 챙겨가면서 최근 10경기 어제 지기 전까지 8승 2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2연패에 빠진 거예요. 지금 오늘 수입회 목전을 두고 있는데 그 2연패 당하는 구간에서 너무 심각하게 이제 경기가 터져버렸고 1차전도 그 타격이 급작스럽게 식어버린 것이 오늘 경기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하게 만드는 경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시카고 컵스의 팀 OPS가 0.8을 이미 넘어서고 있고 지난 2주 동안에도 시카고 컵스의 팀 OPS는 0.814로 진짜 생산성이 너무 좋은 경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던 게 컵스였어요. 근데 이번 시리즈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타격이 식어버렸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장담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리공도 못 쳤는데 리브레토어 나와가지고 또 공략이 이게 안 돼도 이상하고 돼도 이상한 경기가 돼버린 거죠. 개인적으로는 많이 난해한 경기인데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이 실제 어제 경기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만하가였었고 상대가 오늘 아사드라면 세인트루이스도 오늘 터질 가능성은 분명히 또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누적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조금 보여주는 사람이다 보니 누적 데이터를 조금 따지고 보면 사실 오늘 경기도 세인트루이스가 그렇게 점수를 내는 것보다는 시카고 컵스가 좀 더 점수를 많이 뽑을 수 있는 경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 경기가 이 좌투수가 나온다고 해서 컵스가 쫄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아까 말씀드렸던 미네소타가 1할달이 쳤었던 지난 12경기 표본 동안에 시카고 컵스는 좌투수 상대로 팀 OPS만 0.909가 나올 만큼 좌투수 상대로 강했어요. 팀 타율도 2할 8푼 8리에 홈런도 8개나 때려내면서 장타 생산까지도 빠지지 않고 해줬던 게 컵스였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에서도 못 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바람이 안쪽으로 불다 보니까 순수 타율 자체도 중요할 텐데 좌투 상대로 이렇게 꿀리는 타격이 뚫린다고 볼 수 없는 타격을 하고 있는 컵스였다 보니 저로서는 컵스에게는 수입회가 이 경기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컵스가 수입은 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본다라고 정리는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제가 평점 6.5점 주면서 배팅을 좀 자제해라라는 느낌으로 이제 별점을 준 경기예요. 이게 컵스가 급격하게 식어버린 타격감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보장을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어제 경기 양상이었고 1차전 경기였어요. 기세가 좀 많이 넘어간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캔자스 시티 대 필라델피아 경기. 이거는 9.5점 주면서 언더가 정배당이 나왔는데 이 무지성으로 오버 생각은 해봐야 되죠. 캔자스 시티가 이제 2차전 경기도 결국 타격이 부진하면서 바위추가 돌아와서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는 양상 속에서 점수가 안 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경기 에런 놀라라면 이제 결이 좀 다르죠. 저는 놀라 제가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린 선수들이 있죠. 에런 놀라, 그다음 데빗 피터슨, 그다음에 타이온, 그다음에 또 누구야? 또 한 명 더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선수들이 있죠. 네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결국 이제 갱생이 안 되는 투수 구위 자체가 이미 너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도 KBO도 구속혁명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구속이 빨라지고 하지만 메이저리그도 이게 결국 지금 이제 96마일 아래로 던지면 타자들이 다 대응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92마일, 93마일짜리 공 던지면서 그 너클 커버 안 나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그게 지금의 놀라에게는 오만이에요, 오만.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놀라가 이번 시즌 부진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너무 명확합니다. 공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좀 빠지니까 타자들의 너클 커버의 타이밍을 안 뺏기고 이제 직구 노리고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놀라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피안타율이 올라가는 구간 자체가 이제 구종별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딱 몰리는 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 결국 이게 놀라도 마찬가지고 타이온도 마찬가지고 피더슨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빠른 공이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92마일 정도의 평균 구속이라는 거죠. 이번 작년에 놀라가 빠른 공 평균 구속이 91.9마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피안타율이 2할 3푼대로 유지가 잘 됐어요. 근데 올해는 오히려 평균 구속이 92.2마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약간은 피안타율이 3할 8푼 8리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 일부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경기도 결국 타자들이 적응해 있는 구속보다 놀라가 분명히 구위가 빠진다라는 거고 그렇게 빠른 공을 얻어맞고 있는 양상 자체가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공이 계속 쳐맞으니까 어때요? 너클 커버 부사 비중은 일단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잡고 있는 삼진의 과반 이상이 너클 커브로 잡고 있기도 해요. 놀라가.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이제 그런 구위 가지고 너클 커브만 가지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걸 생각했을 때 쉽지 않겠다라는 게 먼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아빌라야 구위는 좋지만 제구 당연히 흔들리는 가능성이 있고 필라델피아 타선이 원정 와서도 이렇게 잘 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증명해 놓은 상황에서는 9.5점의 허들은 꽤나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템파베이 시리즈부터 이 타격이 계속해서 좀 이제 브래디 싱어도 마찬가지죠. 네. 아무튼 캔자스시티의 타격이 계속해서 식어 있는 양상이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오늘은 놀라 상대로는 네, 조금 이제 타선이 좀 그래도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9.5 오버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디트로이트의 경기인데 오늘 나름 그들만의 리그 재밌는 경기입니다. 이 루커 대 캐시 마이즈가 나오는 경기인데 이 캐시 마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나름 좋아하는 투수예요. 캐시 마이즈는 구종 자체가 워낙 특이 구종이라 가지고 상대들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공략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투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야구 보통 이제 포피치 피처라고 하면은 빠른 공,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는 걸로 포피치로 보통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브 대신에 슬러브를 던지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업 대신에 스플리터를 던지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종 자체를 좀 특이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특히나 그 스플리터가 이번 시즌에 땅볼 유도가 너무 잘 되고 있고 그 이번 시즌 실제로 캐시 마이즈가 기록하고 있는 땅볼 그라운드볼 이제 유도율은 34% 수준으로 커리어 최저 수준입니다. 근데 그 땅볼이 대거 이제 스플리트에 집중돼서 전부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결국 텍사스 타자들이 좀 어렵게 흘러가게 만드는 양상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좀 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캐시 마이즈의 호투가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양상 속에서 루커와
텍사스의 불펜들이 얼만큼 버텨줄 수 있냐인데, 놀랍게도 디트로이트의 타자들과 상성을 비교했을 때 이 쿠마루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나쁘지 않은 피칭을 할 가능성이 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루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대가 큰 투수이기도 한데 이번 시즌에 슬라이더가 굉장히 잘 먹고 있어요. 이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1할 7푼 7리밖에 안 될 만큼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그 싱커가 좀 흔들리는 양상 속에서 이제 정타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 디트로이트 타자들이 대거 이 싱커 공에 대해서 구사가 이제 구위가 아니 뭐라 해야 되냐, 공략이 잘 되는 타자가 그리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경기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쿠마의 슬라이더가 조금 더 효율성을 발할 수 있는 경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양팀 그렇게 타자들의 성과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좀 더 이제 좀 부진한 양상 속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언더가 기준점이 7.5점이 된 게 좀 납득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더 사이드를 보면서 불펜에서 결국 클러치 승부를 했을 때 전 최근에 가장 실망스러웠었던 게 누구다? 저 누구야? 켈리 젠슨, 디트로이트의 마무리 투수죠. 켈리 젠슨이 가장 실망스러웠어요. 그래 오히려 좌타자들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자완 마무리를 가지고 있는 라츠, 텍사스가 오히려 조금 더 할만하지 않을까, 클러치 승부 속에서는. 그렇게 봐서 텍사스 승 역배인 것 같은데 텍사스 승을 좀 생각해보게 된다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과 템파베이 경기인데, 이거는 사실 조합표 쓰고 싶었어요. 그리핀 잭슨 나온다고 하면 템파베이 승 가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이 경기도 언더 보면서 조합을 짰는데 개그치 멸망했던 경기였었는데 1회부터 개판 났었죠. 그냥 점수가 미친듯이 났는데, 이걸 템파베이가 실제로 역전패를 당한 것조차가 납득이 안 돼요. 어제 끝내기 패배 당했거든요. 이제 홈런으로 그냥 아주 그냥 지대로 그냥 세레모니 당했었는데, 이게 휴스턴이 이긴 것도 아이러니했지만 일단 템파베이가 그리핀 잭스를 쓴다면 램바트 상대로는 그래도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리핀 잭스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시애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어제 프라임 딱지 붙어가지고 길버트 나온 다음에 길버트라고 돼 있는데 프라임 딱지 붙어서 행콕 얘 이름 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길버트 쓰고 어제 행콕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럼 오늘 선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TBD 걸린 선발 예측을 많이 맞추는 것도 사실이지만 틀리는 경우는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잭스가 로테이션상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TBD 걸린 게 과연 이게 오프너 때문일까? 오프너 쓰려고 하기에는 좌타자들이 그렇게 많은 휴스턴의 라인업도 아닌데 자완 오프너를 쓰려고 이러는 건가라는 것을 맹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사실 선발만 좀 확정 지어주면 그리핀 잭스 정도면 언더가 됐든 아니면 뭐 템파베이 승이 됐든 뭐든 갈만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지금 이제 프로토 구매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제 구매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제가 또 더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뭐 잭스 나온 다음에 이랬다가 저한테 뭐 화풀이 하시면 저도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토와이가 그랬는데요,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장담을 못 하다 보니까 따로 코멘트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잭스가 나온다면 템파베이 할 만할 것 같다. 그 정도,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입니다. 야, 로비레이가 진짜로 딱 이제 쿠어스필드에서 부진을 증명하는 결과가 나오나 싶었어요. 물론 어제 이제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사실 어제 이 경기도 이 로비레이를 좋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그 근거 자체에서는 콜로라도의 선발이 썰리반이 아닐 때였죠. 근데 썰리반이 나오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좌투수라고 하더라도 특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9위가 돼야지 먹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썰리반, 그 다음에 이제 로돌루 뭐 이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오늘 나오는 뭐 점프 같은 경우에는 자완 그리고 3쿼터 유형, 이런 그 요새 메이저리그 트렌드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오버스로우라고 하죠. 정통 이제 오버스로우 피칭, 이런 피칭이 선호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새는 오히려 구속을 좀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강제로 어깨를 타이트하게 좁혀가지고 위로 팔을 올려서 찍어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채찍처럼 3쿼터 유형해서 갖다 박아버리는 게 훨씬 더 구속적으로 끌어내기 좋다라는 그런 이제 뭐런 어떤 연구 그런 결과겠죠. 메이저리그 이제 계속 발전하니까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팔 각도가 계속 내려와요. 지금 메이저리그가 점프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는 구속이 되잖아요. 근데 설리반도 보세요. 팔 각도 내려와가지고 특이 폼이 뭐 어때? 89말 90말 던지니까 쳐맞잖아요. 구속이 안 나오면 쳐맞는 거야. 그럼 이제 결국 이제 털리고 시작해버리니 이 콜로라도가 점수를 내줘도 계속 점수를 도망가니까 결국 6대3의 스코어가 굳혀지나 했다. 막판에 한번 그거 이제 킬리안 털어가지고 한번 점수 뽑아낸 거 해서 6대4 그냥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고든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특이 폼인데 그 이제 구속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아리가 어떻습니까? 빡살이 나 있죠. 마을도 어떻습니까? 1승 8패. 마을의 체인지업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90말 초반대 구속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죠. 오늘 경기도 결국 이 경기가 12.5점이랑 기준점이 나오는 이유는 양 팀의 선발들의 위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실제로 리그에서 OPS 탑3 안에 듭니다. 그만큼 원정 홈을 가리지 않고 타격만큼은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게 이 콜로라도예요. 오늘도 마을이 버틸 구간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샌프란시스코 불펜들 애초에 믿질 않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밀러 뭐 잘 던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제 나왔었던 스미스, 헨트게스가 그나마 이제 최대 필승조라고 봐야 되는데 얘네들 소모가 됐고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올 애들 꼬라지 보면 사실 답 안 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거는 오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실제로 뭐 어차피 타격적 양상으로 가버리면 불펜 저력에 있어서는 저는 콜로라도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도 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이 개새끼들 이거 진짜로 승률부터 족같은데 44승 44패 하고 있네. 이제 애리조나가 어제 이렇게 또 이기면서 승리 5할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5할을 유지하고 넘기고자 하는 경기가 되겠죠. 일단은 로드리게스 나오는 순간부터 애리조나는 확실히 이제 선발 마운드에서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번 시즌에 구속이 안 나오는 이제 선발 투수들 중에서 그나마 살아남고 있는 투수를 또 뽑아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유일하지 않나. 로드리게스 진짜로 로드리게스 그리핀까지 저 결국 자완들인데 그리핀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얘네 둘이가 진짜 알짜배기로 살아남고 있죠. 실제로 그리핀이래. 로드리게스는 진짜 얘는 인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이번 시즌에 삼진을 잡고 있는 개수가 거의 이제 지금 한 70개 80개 조금 안 돼, 80개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에서 이 빠른 공 이번 시즌 구사 비율이 딱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삼진 개수만 빠른 공으로만 40개를 잡고 있습니다. 주무기는 뭡니까? 얘가 체인지업이죠. 근데 체인지업 삼진은 17개밖에 안 돼요. 17개. 근데 직구 삼진이 40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무슨 말이냐면 로케이션이 기가 막힙니다. 이 로드리게스의 로케이션은 체인지업은 정확하게 이제 우타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바깥쪽 아래 여기에 완전히 핀트가 박혀 있어요. 거기에서 크게 틀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빠른 공은 하이패스트 볼 확실하거든요. 실제로 이번 시즌 잡고 있는 삼진 70개, 80개 좀 안 되는 공 중에서 우타자에게 잡고 있는 삼진 개수가 51개입니다. 물론 표분수가 차이가 나죠. 이 타자 비해서 우타자가 한 2.3대 1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삼진 개수도 확실히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게 빠른 공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 구속이 안 나옴에도 옛날 류현진 같은 느낌인 거죠. 진짜로 로케이션 싸움으로 기가 막히게 내 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다? 그러면 이제 로드리게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로드리게스도 그렇게 꼬아내는 피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볼넷이 좀 섞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 샌프란시스코 등판처럼 무사사고 피칭을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오늘도 볼넷으로 출루가 허용된 상황에서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는지를 논해봐야 되는 경기인데 미러키가 지금 이제 타격감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점수가 안 났던 거지. 하지만 오늘 로드리게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스토프 자체만 봤을 때는 이번 시즌 뭐 땅볼 리더도 나름 잘 되고 있고
휘 퍼센테이지도 직구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버텨주는 양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피안타율 관리, 직구 체인지업 전부 이해할 채 안 되는 선수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어느 정도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건은 이게 스프라트가 버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스프라트가 실제로 제가 새가슴이라고 개그치 놀려드는 새끼인데, 얘가 지금 6월달에 경기를 하면서 나름 반전을 만들어냈어요. 6월달 5경기에 3.46의 ERA로 좀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안타율을 1할 9푼 8리까지 줄였고요. 6월 5경기 동안만. 그리고 WHIP가 1이 안 되는 경기를 했어요. 경기당 4사구가 2개씩 꼬라지로 나오긴 했음에도 피안타율 관리가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브랜드 스팟이 실제로 그 6월 달에 그런 반등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 자신의 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그 커터죠, 커터. 그 커터 가지고 나름 확실하게 지금 그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프라트가 가장 중요한데, 그 주무기 커터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커터를 말씀드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커터가 쳐맞아요. 근데 그 커터가 쳐맞는 대신에 커터에 이제 한번 낚인 선수들이 빠른 공이랑 헷갈려서 빠른 공 대응이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터가 공략을 안 당하는 선에서는 빠른 공의 타이밍이 오히려 더 안 맞아버리니까 더 답답한 경기 양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도 스위퍼는 훨씬 더 좋은 구위가 있어서 지난 부진했었던 5월 달도 마찬가지였었고, 이제 스위퍼 자체 XBA 값은 거의 2할이 채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커터가 실제로 6월 달에도 지금 피안타 허용됐던 게 총 5개로 지금 피안타율만 따지면은 4할 1푼 7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커터가 안 맞게 되고 이제 헛스윙이 whip이 되는 케이스에서 직구로 이제 승부가 들어갔을 때 직구 삼진 개수가 지금 싱커 포함해가지고 총 이제 6월 달에 12개가 기록이 됐었습니다. 6월 달이 있었던 전체 삼진 개수가 총 이제 28개였던 걸 생각하면은 지금 비중 자체가 거의 얼만큼 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40%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커터가 오늘 결국 공략을 당하냐 안 당하냐, 이거에 따라서 빠른 공의 스위퍼까지 같이 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스프라트가 또다시 호투할 가능성도 분명히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재고도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기가 양팀 선발 투수들의 최근 페이스와 양팀 불펜 자원을 생각하면 9.5점은 아무리 이제 애리조나 홈구장이 이 그런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하더라도 좀 허들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자, 아무튼 이거 좀 말이 길어졌네. 어제 경기 결과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무튼 언더 본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애틀레틱스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게이그 점프 대 유리 페레즈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또 마이애미가 수입을 노리는 경기가 돼버렸어요. 이제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게이그 점프 나오는 경기라면 충분히 좀 잡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유리 페레즈가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투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점프 당연히 잘하죠. 제가 아까 예시로 말씀드릴 만큼 좌투수 중에서도 이제 9위도 확실히 다저스 상대로 개털리긴 했지만 다저스였죠. 그냥 다저스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9위도 점프는 받쳐주고, 이 투구 폼에서 나오는 그 변화구의 각도 분명히 인정받고 있고, 커브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효율적으로 잘 써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 그 게이그 점프가 보여줄 수 있는 스토프 수준과 그 다음에 유리 페레즈가 보여줄 수 있는 스토프 수준이 꽤나 비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최근 타격 데이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선발 투수는 어차피 비빌 거니까 그러면 불펜 싸움 가서 결과가 나겠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페레즈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시즌 전체적인 성적을 봤을 때는 4점대 ERA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6월 달에 지금 페레즈가 지금 복귀를 해가지고 지난 경기 텍사스전과 그 다음에 콜로라도전 볼질이 있긴 했지만 그때 던졌던 이 구위 자체를 부상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지금 힘이 좀 많이 돌아와 있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됩니다. 빠른 공도 피안타율 관리 그 2할 대 아래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페레즈도 스위퍼가 확실히 잘 먹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애틀레틱스의 이 타자들이 이 스위퍼에 대한 대응 자체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애틀레틱스 타선에서는 뭐 핵심 타자라고 하면은 니커츠, 랭겔리어스, 그 볼테 얘네 3명을 필두로 들어가거든요. 로렌스 버틀러가 4번 있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유리 페레즈는 좌타자가 들어오면은 체인지업으로 대응이 됩니다. 이번 시즌 체인지업 피안타율 1할 1푼 8리거든요. 우타자가 들어서면은 이 페레즈는 스위퍼로 대응이 또 됩니다. 이 스위퍼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에 XB가 2할이 채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 그 우타자 한정으로 보더라도 스위퍼 피안타율이 1할 1푼 5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확실한 무기가 있는 페레즈, 게이그 점프 얘네들의 호투 속에서 좀 투수전 양상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경기라 생각하고 이거 마이애미가 수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불펜 저력이랑 그다음에 6월 7월 달에 지금 마이애미에서 이 상승세 이걸 생각하면은 애틀레틱스가 절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애틀레틱스는 타선이 최근 이제 2주 동안에도 이제 OPS 0.630까지 떨어져 있는 반면 홈런도 13경기 한 자릿수입니다. 9개. 전체 30개 팀 중에서 홈런 10개 못 때린 팀이 유일했어요. 애틀레틱스. 장타가 지금 죽어 있고 마이애미는 오히려 동일 구간에서 리그 전체 타격 3위. 까지 올라가 있을 만큼 타격 분위기가 이미 확실하게 올라와 있는 마이애미라는 점에서는 선발 경쟁력이 아무리 애틀레틱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애미도 똑같이 버틸 수 있다면 끝까지 갔을 때는 그 유리한 고지는 마이애미가 밟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 대 토론토의 경기인데, 이거는 그냥 무지성 언더 까고 볼 경기예요. 사실 어제도 애틀레틱스, 그 시애틀이 개그치 이제 11점을 내면서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뭐 비버 나오는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버도 얘 대표적인 예시예요. 얘도 구속이 안 되잖아요. 마이너리그 재활하면서도 93마일도 채 못 던지고 있었는데, 리앱하면서 복귀 전에도 92마일 던졌거든요. 위닝 샷을. 그만큼 지금 비버 구속 안 나오니까 안 되죠. 근데 예세비지 그래도 힘은 있습니다. 그리고 행콕 나와요. 이 경기가 양팀 선발 투수들의 예세비지는 볼넷만 안 내주면 진짜 언터처블이거든요. 얘도 그 팔 각도 때문에 찍어내린 각도가 좋아서 타자들이 좀 낯설어하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실제로 제구만 괜찮으면 선발 투수 버티 가능성 높아집니다. 왜? 최근까지도 시애틀 그다음 토론토가 타격이 안 되기로 대표적으로 이름을 뽑는 팀이에요. 지난 이제 한 달 동안에 25, 대여섯 경기를 보면은 시애틀 타율이 2할 2푼 6리로 리그 전체 28위, OPS 0.646 나오고 있고 토론토가 팀 타율이 2할 4푼에 OPS 0.687로 리그 25위, 이미 하위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두 팀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따지고 보더라도 토론토는 지난 6경기 동안 팀 타율 1할 8푼 6리에 OPS 0.522가 기록이 되고 있고 시애틀은 어제 경기에 좀 치면서 올라갔음에도 시애틀의 타격이 그 정도까지 상위권까지 또 이름은 올라가지도 않아요. 20위권입니다. 2할 4푼 7리 0.695. 어제 그렇게 11점 뽑아내고도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애틀도 토론토도 타격이 오히려 지금 많이 깎여 있었고 시애틀이 어제 경기에서 필승조 안 썼죠. 오늘 경기에서 또 속을까 좀 걱정입니다. 클리블랜드전에서도 이랬었거든요. 클리블랜드 원정에서도 분명히 필승조를 꺼냈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안 썼다가 역전패 당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때도 행콕이었을 건데 이제 오늘도 그 이후 불펜 운영이 시애틀이 필승조가 안 나온다면은 이거는 토론토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필승조가 토론토는 오늘 당연히 나올 거거든요. 로저스, 호프먼, 그 다음에 발랜드. 근데 시애틀이 걔네들을 꺼낼 거냐는 거예요. 필승조들을. 한번 속았으니까 뭐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일단은 꺼낼 가능성은 분명히 무궁무진하다.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일단 저는 언더 본다라고만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다저스 대 샌디에고의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셰언과 JP 시어스 나오는 경기. 다저스가 4연전 수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4연전 수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경기인 거고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리 시안이라지만 최근에 샌디에고 수준의 경기 이제 표본을 보면은 시안도 일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좌투수가 나오니까 다저스가 이 좌투수를 상대로 또 얼마만큼 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정하셔야 되는 경기인 건데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경기를 치르면서 다저스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12경기 표본 있죠. 그 12경기 표본에서
다저스가 보여줬던 팀 타율은 좌투수 상대로 현재 3할 오픈 5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때 이제 점프 털렸던 것도 좌투수였었죠. 이제 JP 시어스가 버틸 수 있는 깜냥은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할 수밖에 없고, 다저스 승 아마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뭐 핸디캡까지 보는 것은 진짜 홈 핸디캡 마헨이면은 8회에 2점 차 이상 점수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 마헨이 배당이 높은 겁니다. 그거까지 리스크를 감당하실 거면 가시는 건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죠. 일단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JP 시어스가 버틸 깜냥은 안 될 것이다. 다저스가 최근에 좌투수 상대로도 학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트리거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LA 인저스 승 트리거 나왔습니다. 저는 제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보스턴 승, 라이언 존슨 나오네? 이 새끼 언제까지 그렇게 재고 잡으면서 구속 떨어뜨려갖고 버티나 보자. 보스턴 승 가야지 해가지고 보스턴 승 표에 딱 썼다가 바로 지웠죠. 네, LA 인저스 승 트리거가 나와가지고 일단 바람이 외야로 불어 나가요. 여기서 이제 레인저 수아레즈가 얼만큼 이제 또 자신의 효율적인 피칭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사실 보스턴의 타격 데이터가 이미 그렇게 좋은 수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실제로 잘 타격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도 제가 좌투수 나왔습니다. 어제 보스턴 승을 생각했던 이유가, 보스턴이 좌투수를 상대로는 리그 통산 성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리그 2, 3위권의 수준의 타격이 분명히 되고 있었으니 일정 부분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보스턴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보스턴 승 볼만하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결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순수하게 뭐 우투수 정도 데이터 보면은 보스턴 분명 타격이 좋은 팀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LA 인저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 좌투수 레인저 수아레즈를 상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버리면 이제 좋게 바라보기는 쉽지가 않죠. 실제로 최근까지도 LA 인저스가 그 12경기 정도 한 140타석 정도를 소화하면서 이제 2할 1푼 4리 정도의 좌투 상대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제 OPS는 0.660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슬러그 수치가 0.363으로 0.371 정도로 굉장히 좀 평범해지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장타 생산까지 레인저 수아레즈를 상대로 장타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수아레즈가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얘도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보면 또 구속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다 보면 결국 좌투수네요. 맞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 점프래 그 로드리게스도 마찬가지고, 그리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아레즈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이제 다 좌투수들이 그래도 구속 없이 좀 살아남고 있는데, 수아레즈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슬러그 수치가 0.327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장타 억제력이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근데 존슨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구속 93마일로 이제 전력 투구를 하다가 개박살 나고 볼짓 제구가 안 되니까 마이너 돌아갔다가 올라와가지고는 내려가가지고 이제 구속 떨어뜨리고 제구 잡는 걸 선택했는데, 구속이 2마일이 떨어졌어요. 91마일까지. 그만큼 이제 위력은 더 빠져있는 상태에서 오늘 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수아레즈가 또 버티는 양상수에서 이건 받쳐줘야 되지 않나. 보스턴 승 나와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보스턴 승 썼다가 지웠어요. 조합표에서. 그리고 고집은 부려서 그래도 엑셀표, 이제 제가 정경기 알려드리는 엑셀표, 멤버십분들 보신 거 표 이제 구매하신 분들 정경기 요약해 놓은 거, 거기에는 보스턴 승 고집 부려놨습니다. 언어보로 틀지도 않았고요. 그냥 보스턴 승 써놨는데, 트리거가 LA 인저스 승 나와서 7.5점으로 평점을 제가 좀 깎아놨습니다. 8점 쓰려다가 진짜 이거는 고집을 못 버리겠어요. 그냥 아무리 봐도 전 존슨 반대도 진짜로 당분간은 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얘는 경기 하는 걸 보면 항상 이 마인드 컨트롤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너무 피칭이 산만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좀 계속 생각하고 싶다라는 생각 항상 하는데, 오늘 또 트리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좀 이제 좀 소심하게 조합표에만 쓰진 못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맛보기 트리거 알려드렸잖아요. LA 인저스 승 트리거. LA 인저스 승 트리거 나왔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채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MLB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